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선생님 박연경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든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페이지는 49쪽 펴주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에너지 이야기 나오죠. 자, 여기에서 에너지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것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나요? 에너지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1kcal는 14.5도씨의 물 1리터를 15.5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힘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에너지 필요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학생은 하루에 2,500kcal, 여학생은 하루에 2,000kcal가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자, 얘들아, 에너지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이쯤 되면 궁금할 만도 해, 그지? 자, 첫 번째로는 기초대사 에너지로 쓰입니다. 기초대사 에너지, 무슨 말인 것 같나요? 딱 보면은 뭔가 기초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기초적인 거, 약간 기본적인 거에 쓰이지 않을까 싶죠? 맞아요. 기초대사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 예를 들면 호흡, 심장박동, 혈액순환,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본적으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기초대사 에너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 활동 에너지인데요. 활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활동,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의식적으로 근육 활동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활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운동,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튼 그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하는 에너지, 그게 바로 활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이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인데요. 이건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음식에 있는 필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하고 또 그 음식을 대사하고 흡수한 그 영양소가 이동하고 저장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그게 바로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예요. 한마디로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있죠. 그 변화를 만들어내게끔 할 때 필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라고 해요. 됐나요? 우리가 알아볼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요렇게 총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탄수화물 가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기능 및 함유식품.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영양소로서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흡수가 되고요.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섭취를 해버리면은 남은 양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적당히, 무엇이든 적당히 섭취하고 적당히 사고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대요. 신기하죠? 우리가 학교 갈 때 아침을 먹고 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아침을 먹어야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 탄수화물이 우리 뇌를 깨우고 우리 뇌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섭취도 탄수화물의 섭취도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 과연 어느 식품에 많이 들어있나요, 선생님? 대표적인 거 너네도 알지? 뭐야? 그렇지. 밥, 쌀, 파스타, 감자, 빵, 떡 이런 녹말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당식품, 설탕이나 꿀, 초콜릿, 사탕, 엿, 잼 요런 곳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면은요. 식이섬유소가 나오는데요. 식이섬유소는 탄수화물의 일종이기는 하나 열량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화 흡수가 되진 않지만 장의 운동을 도와서 무엇을 예방할 수 있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완전 띵템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섭취가 되게 적으니까 나올 똥이 적잖아. 맞지? 쌓이는 게 적으니까. 먹는 게 적은데 나올 게 어떻게 많겠어? 그래가지고 변비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 식이섬유소를 다량 섭취해주면 식이섬유소 줄기들이 우리의 장에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였는데 식이섬유소가 이렇게 풍성풍성하게 들어가주면서 쾌변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죠. 됐나요? 자, 이러한 식이섬유는 채소류, 과일류, 잡곡,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친구는 지방 친구인데요. 아주 익숙한 친구죠? 지방 친구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아주 농축된 에너지원이에요. 여러분, 에너지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에너지, 열량을 내는데요.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였어요? 그렇지, 4kcal였죠? 단백질도 1g당 4kcal예요. 그런데 지방만 1g에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농축되어 있다, 응집되어 있다,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지방은 심장이나 간 등의 내장기관을 보호하고 또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그리고 운반을 도와주고 체내에서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작은 입자로 나뉘어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방 어디에 들어있나요, 선생님? 네, 이러한 지방은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뉘는데요. 식물성 지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너네 뭐 잘 먹는 거 있죠? 참기름, 참깨를 짜서 만든 거고요. 들기름, 들깨를 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 올리브를 짜서 만든 거고 견과류 등이 있겠네요. 자, 요런 곳에 식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동물성 지방 볼게요. 동물성 지방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렇지, 삼겹살 맞죠? 거기 사이에서 이게 삼겹살 딱 구우면 지방 되게 많이 나오잖아. 기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 동물성 지방에는 돼지 비계, 쇠고기의 기름, 그리고 버터 요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요. 필수 지방산이란 우리 세포 성장이랑 세포 성장과 그리고 신체의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인데요. 자, 이러한 필수 지방산, 왜 필수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그렇죠. 왜냐? 꼭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꼭 필요한 건데 우리 체내,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으로 섭취를 해야 될까요? 식품 또는 뭐 영양제 같은 것들로
우리가 꼭 따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러한 필수 지방산은 세포 성장이랑 신체 발달에 필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지방산을 적게 먹거나 결핍이 되는 경우에는 유아나 청소년의 성장에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필수 지방산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함유식품 한번 볼게요. 식물성 기름,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죠? 식물성 기름, 요런 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있죠? 고등어, 그렇지. 요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 우리 대표적인 걸로 들면은 뭐 오메가3 일부러 챙겨 먹잖아요. 오메가3도 필수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뭔가 많이 들어봤다, 그치? 콜레스테롤 뭔가 몸에 나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여기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만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몸에 많이 쌓이면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콜레스테롤을 아주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세포막 형성이랑 성호르몬 합성에 쓰이는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로 나뉘어지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에서 LDL이라는 것은 Low Density Lipoprotein 이라고 해서 low, 낮은 density, 밀도, lipoprotein, 지방이란 뜻으로 낮은 밀도의 지방, 낮은 밀도의 콜레스테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낮은 밀도의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서 우리의 혈관을 막아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러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겠죠? 로우랑 하이겠죠? 높은 밀도의 콜레스테롤이라고 보면 됩니다. 높은 밀도의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탄수화물과 지방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선생님 얼굴 보고 질문해 줄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안녕!